저는 아까 그런 댓글 봤었어요. 이 시대의 초상이다 이런 댓글을 봤었었는데 제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와 같았어서 그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생각났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그만해? 하세요. 해주세요. 되게 좋은 거야. 꼭 영화 속 마냥 임상진 마냥 진실을 위해서 영화 자체가 하나의 게시물로 치부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평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이 엔딩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마웠었어요. 그 댓글 자체가. 감독님 쓰신 거 아니죠? 영화 자체가 그런 내용이니까 계속 뭔가 김동희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이제 차타카스는 시종일관 가짜하고 진짜하고 임상진과 관객들을 동일시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보도 되게 많이 전달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연기할 때 뭔가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나 이게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감독님 많이 도와주셨다 혹은 도움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타카시 이제 준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에 있는 역할이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정말 잘해야 관객분들이 그 티말레 딱 들어가서 이제 탭택 나오고 찡버킹 나올 때 몰입해서 보실 수 있겠구나를 처음부터 감독님이랑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거기서 관객들이 이렇게 딱 이끌리지 못하면 이 영화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그 다방신에서 이제 임상진과 얘기하는 첫 다방신에서 그거 전대요 하고 막 이제 기자님 기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 씬들을 대사를 정말 많이 다듬고 그 이제 제가 막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숙 훈련을 한 내용도 그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고 그래서 차타카 캐릭터를 잡고 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거 잡기 시작하면 그냥 차타카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잡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그걸 제일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차타카스는 감독님의 어떤 뭔가 본연의 색깔 인간 안국진이 좀 많이 담겨 있잖아요. 중간이신가요? 다방도 뭐 사실은 손석구 배우까지 해서 촬영하던 중간에 이거 너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근데 연출자가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하다 보면 조금씩 성향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좀 찌질한 면들이 좀 담긴 했죠. 그거보다 동의를 얘기하면 엄청 진짜 제 일평생에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착해요. 정말 너무 착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었어요. 이게 착한 걸 계속 느끼니까 다방이 뒤쪽에 이제 촬영이 좀 뒤쪽에 밀려 있었는데 계속 저렇게 착하기만 하면 어떡하지 해서 어느 순간부터 동의를 만나기만 하면 너 그렇게 착해서 뭐 했을래? 그만 좀 착해라. 가스라이팅을 좀 못되게 살아라. 맨날 했더니 되게 못돼졌어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스텝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동희한테 어떻게 했길래 감독님한테만 애가 저렇게 싸가지고 없어졌냐고 저한테만 못돼져가지고 참 배우네 참 배우. 네. 연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배우님 연기하신 펩텍은 제가 대본 봤을 때에 비해서는 제 대본을 몇 년 전부터 한 2번, 3번 정도 봤었으니까 훨씬 더 뭔가 유연하고 좀 그걸 리드하는 느낌들로 좀 바뀐 인상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뭔가 배우 캐스팅이 된 이후에 뭔가 감독님이 좀 바꾸신 건지 아니면 촬영을 하시면서 뭔가 바뀌게 된 건지. 사실 경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만났을 때 제가 막 거의 발목 붙잡다시피 했던 그 시점의 시나리오는 펩텍 자체가 너무 약하긴 했어요. 저도 느낄 정도고 펩텍 캐릭터를 디벨롭을 분명히 시켜야 된다. 어떤 배우한테 가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아직 뭐 어떤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홍경한테 간 상황이었고 홍경도 그걸 느꼈고
그래서 약간 홍경과 같이 만들어 가자. 어떤 나는 이 역할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행여나 그러니까 촬영이 막 2주 전까지도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어차피 우리 현장에서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거짓말이었죠 그때도 불안할까봐 그거였는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막 즉석에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동선과 막 새로운 대사들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죠. 되게 좋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리고 이게 뭔가 보면서 저는 감독님 집에 많이 가봤으니까 티말렛 집 같은 건 감독님 집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방 같은 것도 감독님 집 근처에 있던 다방에서 촬영하신 거 알고 있는데 뭔가 좀 그런 본인의 것들 수용했던 과정에서 이상한 다방은 아닙니다. 정말 그냥 쌍화탕 드시러 갔던 다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다방은 같은 동네에 있었을 때인데요. 저 장습이 같이 지냈었을 네, 때 그 동네에서 그냥 밤새 시나리오 쓰다가 아침에 친구랑 김밥 천국 24시간이니까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고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 카페가 문을 안 연 시간인데 생뚱맞게 그러니까 상도역과 장승백역 사이에 다방이 있어서 여기 왜 다방이 다방이 왜 서울한복판에 이런 데 있지? 해서 친구랑 그냥 내려가 봤었어요. 내려가 봤는데 너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고 막 이게 설명하기 뭐한데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들과 막 너무 이상해서 거의 그 친구랑 그 친구도 영화하는 친구였는데 거의 3-4시간을 거기 앉아 있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인상이 계속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 시나리오 자체 거기를 다방으로 처음부터 묘사하지는 않았었는데 결국 제가 상상하는 게 그 다방 쪽으로 몰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하다가 결국 그 똑같은 다방으로 가서 찍게 되더라고요. 그때 다방이랑 지금 영화에 나온 다방이랑 똑같아요. 제 기억의 느낌이 완전 똑같진 않고 그 이상한 기운은 다시 구현할. 안 그래도 그때 그 다방 사장님이 그대로 계셔서 옛날이랑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분은 칭찬인 줄 알고 우리 돈 많이 들여서 다 바꿨어 막 이렇게 잘하시고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뭐 집 내부 공간 같은 것도 감독님 되게 좋아하시는 소품이나 뭔가 미술적인 것들에서 집은 그 티말렛 집 자체가 사실 촬영 감독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이렇게 둘이 서로 데뷔하기 전까지 친구였는데 그때 같이 살던 집이었었어요. 화곡동에 있는. 그 집을 거의 그대로 따온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차타카의 방이 제 방이었었어요. 똑같은. 그래서 요번에 생각이 났는데 그 방에서 앨리스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차타카시 앉아있던 딱 그 구조에 그 방에서 그 시나리오를 썼었고 이제 조영래 촬영 감독이라고 지금 아주 뭐 잘 나가는 촬영 감독인데 그 친구가 찡버킹 방을 쓰고 있었고 나머지는 본인들 얘기를 잘생긴 배우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뭔가 그렇죠. 그런 쾌감이 없지 않긴 했죠. 근데 그 우리가 살고 있었던 촬영 감독이랑 둘이 너무 익숙했던 집이라 여기서 되게 이 배우들을 풀어놓고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 집을 구현해서 짓게 됐죠. 실제 그 집에 대관람차가 보이진 않았죠? 그렇죠. 거기 저희가 살던 집은 앞이 벽이었었어요. 집 구조는 똑같은데 진짜 살기 힘든 집이었거든요. 거기 사실은 그냥 옥탑에다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 들어주시면은 한 분씩 저기 4번째 줄에 흰색 옷 입으신 분. 네네 맞습니다. 네 5번째 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까 티말렛 그 집 얘기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 막 대관람차가 보이고 막 앞에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 막 환상의 나라, 막 꿈의 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타카시 얘기했던 허구의 인물들이어서 그렇게 연출을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영화가 열린 결말이 아니라 임상진 기자가 다시 착카탓을 만나서 결말을 만들게 된다면 그 임상진 기자는 자기가 썼던 기사들이 다 오보가 아니고 실제 이런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감독님께 질문이신 거죠? 아, 배우분들 그 아, 결말 네. 얘기는 배우님들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먼저. 네. 관람차 얘기만 하면 거의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유사.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맞고, 그러니까 엔딩으로 가면서 이 티말랩 자체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사실은 촬영과 조명의 컨셉이 반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원래 반사라는 거는 뭐 인물의 내면 혹은 뭐 인물의 자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도 저희도 그런 의미로 쓰기도 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미러링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임상진과 티말랩 각자의 미러링이라는 의미로 반사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임상진을 보면 사실 반사돼서 본인이 반사된 이미지가 계속 주기적으로 감정이 크게 변할 때마다 임상진은 본인의 모습이 반사된 모습으로 영화상에 나오고, 티말랩은 실체가 없는 조명에 대한 반사 이미지로 나오죠. 그게 계속 이 티말랩 개개인의 감정이 변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차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거니까 이거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보기 좋은 것 같지만 파라다이스 같고,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온 건 바로 옆에 있을 때 불편해 보이는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저 조명을 내가 끌 수도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파라다이스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계속 엉켜서 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찡버킹이랑 펩텍이랑 차타카시 셋이서 이름 정할 때 차타카시 대관람차 보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죠. 예. 시네마틱하네요. 진짜 너무 좋다. 병배우님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우분들, 네, 네네. 임상진이 차타카를 찾아서 그 자기의 기사가 오보였고 그게 다시 이렇게 수정이 되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그럴 수 있을까? 착각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를 할 때부터 댓글 부대는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다만 그냥 차타카, 찡버킹, 펩텍 이런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투영이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러링이 되고 투영이 된 것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악플을 보고 내가 진짜 저 사람 끝까지 잡아서 잡겠다 하면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 잡는다고 그 악플이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악플들과 어떤 그런 조작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임상진의 차타카를 잡는다고 해도 처음에는 후련하겠죠. 드디어 잡았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공격을 더 당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못 잡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동의해요. 동의야. 네.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은 동희 배우님이 한번. 네. 과자 한번 입으신 분. 네네네. H.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은 작년에 이거 기사 떴을 때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감독님하고 뵙게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성철 배우님이 연기하신 찡버킹 캐릭터와 펩텍 캐릭터가 그 관계성에 대해 되게 궁금했는데요. 그 펩텍이 유난히 찡버킹한테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달리 되게 크게 반응하고 찡퍼킹을 하는 말에 눈물도 보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찡퍼킹 역할을 대했는지 그 관계성이 좀 궁금합니다.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 분 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홍경이 우는 장면을 찍은 날 조명 감독님이 홍경이 우는 걸 보고 아 이 새끼들 사귀는 거 맞았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귀는 거 맞았네 이 새끼들 막 이러셨어 조명 감독님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성숙한 내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펩텍 같은 경우는 독립을 못하는 애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오히려 집착의 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 이제 홍경이 직접 설명해 주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찡퍼킹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찡퍼킹은 이 집단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독립하고 싶어하고 내가 성공해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립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은 자립했는데 몸이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펩텍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뭐 감정적인 거는 감정적인 거는 배우님의 또 몫인 것 같아요. 저는 초반부터 그 과정을 빨리 얘기하면은 저는 이 차타카시나 찡퍼킹에 비해서 밖에 외부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안에서 찾아보려고 감독님한테 그렇게 4시간을 붙잡고 얘기한 거는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인물이고 언제나 이 두 친구에게 지는 인물이면 영화 자체에 그렇게 좋은 도움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찾아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친구에게 애착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가지 못할까 얘는 그런 이유를 좀 찾아봤었고 그리고 참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갔고 어찌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존재라는 게 입증받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자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뭔가가 나의 존재를 입증해줘야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펩텍 역시도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자아의 성립이 좀 안 된 친구였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뭐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 역시 얘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둘과 같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동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들에게 이거를 내가 추진해 볼 거야 라고 이렇게 포부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게 틀어졌을 때 그리고 이들을 잃게 생겼을 때 그런 거 근데 저도 그 우는 거 사실 납득 안 돼서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울 수 있어요? 이거 관객분들 따라갈 수 있어요? 했는데 한 3초 그렇게 물어보고 왜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하고 이제 울어서 질질 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덜 짜는 것도 있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울 수가 있어요 해놓고 엄청 울었어요. 가서 헬스 설명했더니 엄청 울어서 저 모니터 보다가 저도 울고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믿는데 진짜 저 눈물 많으세요 감독님 되게. 아니 뭔가 확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눈물을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저 상황에 내 죄책감이 안 그래도 있는데 제일 내가 기대고 싶은 친구가 날 비난하고 이런 성격이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장면 거의 다 납득이 되지 않았나요? 그 역할의 눈물에 대 있어서 대부분 다. 될 것 같은데. 네. 경희 말대로 그때 진짜 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다 의아함이 있긴 했었어요. 너처럼 다 찌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었죠. 다들 저한테 그 상황에 누가 우냐. 감독님한테. 네. 네. 저 상황에 너만 우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홍 배우님이 한분 이거 참 어렵네요. 감독님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한 분씩 아, 차를 그래요? 네. 저도 힘듭니다. 네. 네네. 네. 우선 감독님께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결말을 그렇게 지어주신 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단순하지 않은 게 여러 번 관람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 자체가 이걸 초반에는 욕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우선 오늘 2회차 관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물론 정답이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임상진 기자님이 그 이전 편집장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너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고 하는 그 장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화로 만전의 그 본부장님과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또 뭐였었지? 그 만전의 그 언론조작팀의 그 팀장님하고 한때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다가 전화가 끊긴 장면 이걸 봤었을 때 처음에 봤었을 때는 거기서 다 임상진이 옳고 제대로 가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 다 당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강했었는데 두 번째 이제 결말을 알고 다시 보게 되다 보니까 혹시 임상진이 본인의 너무 관점에서만 해서 이걸 또 의도하지 않게 오역을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던 거고 그런 팀이 아예 없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해석이 뭐 제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긴 하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에 이제 댓글 부대로 임상진이 정말 조작된 현실을 바라보는 거를 결론 짓는 거를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생각이 많게끔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이런 식으로 결말을 짓고자 하셨는지 생각하신 결말이 있기는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웃긴 하신 거예요. 생각이 제일 마지막 포인트 제일 마지막만 하려고 하셨나요? 지금까지 앞으로 1분 동안 생각하신 게 있어요. 정해놓으신 그래도 본인만의 결말은 있으신 건지 생각이 있으신 결말이신 건지. 이거 사실 이게 저희가 일반 관객분들과 만나기 전에 이제 언론 배급 시사 같은 걸 먼저 하고 기자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먼저 기자분들한테 막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기자분들을 관객 대하듯이 대했을 때랑 일반 관객분들을 대했을 때랑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작하고 제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완전히 바꾸기로 했고 그래서 난 이게 좋았다라고 한 부분이 뭐 댓글 부대며 뭐 티말랩이며 어린애들이 인터넷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저는 뭐가 나빠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나쁘죠. 나쁜데 그래서 뭐 어쩔 거야 인 거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진실이 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소비하면서 살아갈 건데 라고 했을 때 가이드는 누가 할 건데 라는 질문이 제일 컸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딱 의도했던 방향대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보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임성진이 억울해 보이겠지만 두 번째 보면 제 지금 팩트체크 한 거 맞아가 보일 거고, 제 결국에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놓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쟤마저도 사실 내가 동정하거나 공감해야 되는 인물이 맞아라는 생각도 들 거고, 제가 생각하는 종국에는 제 기자 맞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봐도 이야기가 맞거든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마지막의 상상은, 이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내가 당장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분들 만났을 때 그런 코멘트를 계속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일반 관객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상상으로 뒤에 영화들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했었던 거죠.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한 분만. 네네. 제일 뒤에 양손 흔들고 계신 분. 네네네. 감사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보고 재밌다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요. 실체가 없는 댓글 부대가 과연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만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악플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 댓글을 없앤다는 이유로 댓글을 차단한 그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